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40년대 후반 면방직업의 실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50년대 면방직업의 실태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설비를 증설하고 원조 원면을 원료로 생산을 회복해 가고 있던 면방직업은 1950년 6월에 발발한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의 표는 각 면방직 공장의 전쟁 직전 방기수와 그중 전쟁으로 피해를 본 방기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3개 공장 중 전장이 되지 않았던 대구와 부산의 3개 공장을 제외하면 모든 공장의 설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개 공장 중 설비 전체에 피해가 발생한 공장이 8개 공장에 달했고 나머지 2개 공장 중 경성방직은 85%, 동양방적 인천공장은 43%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은 대구, 부산의 공장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전쟁 직전에 약 32만 추 중 22만 추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율은 69%에 이르렀습니다. 직기도 상황은 비슷해서 피해율이 63%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계가 파괴되었다고 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전쟁의 영향으로 못 쓰게 된 기계들 중 일부는 다시 고쳐서 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러한 설비를 재생설비라고 불렀습니다. 전선은 전쟁 발발 후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쪽으로 이동했고 중국군의 참전 이후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유엔군의 반격으로 다시 중부지방으로 이동해 고착화되었습니다. 전선이 고착화되고 휴전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후방에서는 각종 산업의 복구가 진행되었고 면방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방직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설비 복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 설비의 재생과 함께 새 설비의 도입도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이 바꾸어 놓은 것 중 하나는 미소 냉전이라는 국제적인 대결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였습니다.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미국의 군사안보상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되었고 따라서 미국은 한국 경제의 부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전쟁을 전후한 면방직 공장의 설비 추이입니다. 1950년의 수치는 전쟁 직전의 수치이고 1951년부터 1955년까지는 연말 수치입니다. 먼저 1950년 수치와 1951년 수치만 비교해보면 앞서 살펴본 방기와 직기의 피해율 69%, 63%보다 피해율이 더 높은데 이것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 전후 혼란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방직업은 워낙 중요한 소비재 산업이었기 때문에 1951년 12월에 원조당국, 한국정부, 그리고 면방직업계가 긴급 재건 계획을 세우고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중요했던 것은 기료품, 즉 면방직 설비에 필요한 부속품의 도입이었습니다. 기료품은 피해 설비의 재생과 설비 가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원조 자금과 한국 정부 보유 외환이 기료품 수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3년 말이 되면 방기는 약 18만 추, 직기는 약 4,000대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신규 설비의 도입도 추진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목적으로 국제연합에서 조직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즉 웅크라는 1952년 1월 유엔군 사령부의 민사원조 담당기구 그리고 대한방직협회와 협의하여 섬유공업 부흥 메모랜덤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12월에는 한국면방직공업 부흥대책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이들 계획에 따라 1954년에는 웅크라 원조자금과 한국정부 보유 외환으로 약 16만 추의 방기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4년 말에는 전쟁 이전보다 더 많은 방적 설비를 보유하게 되었고 기존의 낡은 설비가 새로운 설비로 교체되는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한편 직기는 설비 도입이 늦어서 1957년이 되어서야 전쟁 이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전쟁 이전보다 면방직업의 설비가 더 늘어나게 되었지만 일부 공장은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가네가우치 방직의 공장이었던 고려방직의 춘천공장,
도요방적의 영등포 공장이었던 제1방적의 서울공장이 그랬습니다. 제1방적 서울공장의 설비 중 일부는 남쪽으로 반출되어 불화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1950년대 전반에는 귀속 면방직 기업의 불화도 진행되었습니다. 1949년 12월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3월에 시행령, 5월에 시행세칙이 제정되었고 6월 22일부터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로 중단되었다가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정부가 옮겨간 상황에서 재정적자 보존을 위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해방 이전 4대방 공장 중에 가장 먼저 불화된 것은 가네가우치 방적의 광주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해방 후 전남방직공사 광주공장이 되었고 김형남이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김형남은 평안남도 출신으로 기독교계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 해방 이전에도 사업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 광공국에서 일하다가 전남방직공사 광주공장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김영남은 1951년 11월 김용주, 이한원과 함께 약 60억 환으로 전남방직공사 광주공장을 불화받아 전남방직 주식회사를 창립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요방적 영등포 공장, 즉 제1방적공사 서울공장은 1953년 11월 불화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장은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했기 때문에 면방직 공장으로서 불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4대방의 나머지 3개 공장은 1955년과 1956년에 불화되었습니다. 도요방적 인천공장, 즉 동양방적공사 인천공장은 서정익에게 불화되어 동양방직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서정익은 인천 출신으로 일본 나고야 고등공업학교에 유학한 후 돌아와 도요방적에 입사했습니다. 1942년에는 일본의 국책회사로서 화북지방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북진화 개발 주식회사로 이직했다가 해방 후 귀국해서는 도요방직 인천공장 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공장장을 거쳐 1949년에는 이사장이 되었고 1955년에 공장을 불화받게 된 것입니다. 조선방직 부산공장은 1951년부터 관리인을 맡고 있던 강일매에게 불화되어 조선방직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강일매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김영남이나 서정익과 달리 해방 이전에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해방 이전에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이었던 동아백화점의 관리인이 되었고 전쟁 중인 1951년에는 조선방직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의 인연이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방직은 전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점이 오히려 1950년대 중반 들어서는 새 기계를 설치한 다른 면방직 기업들에 비해 설비가 노후화됐다는 약점으로 작용하는 등 경영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방직은 1959년 대구의 사모방직에 인수되었습니다. 가네가우치 방적 경성공장, 즉 고려방직공사 영등포 공장은 백낙승에게 불화되어 태창방식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백낙승은 종로 시전상인으로 알려져 있는 백윤수의 아들로 해방 이전에도 해동직물, 태창직물 등 견레이온 직물의 생산기업을 경영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백낙승은 면방직업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고려방직공사 영등포 공장을 불화받았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구리아방적 대전공장, 즉 대전방직공사 대전공장이 1951년 이석호에게 불화되어 대전방직 주식회사가 되었고 다인이혼방적 영등포 공장, 즉 전남방직공사 서울공장이 신인균에게 불화되어 한연방직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또 대코쿠제마 인천공장, 즉 동양방적공사 하깃공장은 1952년 장영훈에게 불화되어 흥한방적 주식회사가 되었고 군제방적 대구공장, 즉 조선방직 대구공장은 1955년 설경동에게 불화되어 대한방직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면방직 공장이 아니었는데 불화 후 면방직 공장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방직은 1942년에 대구의 메리아스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은 해방 후에 대구 메리아스 공사가 되었다가 1951년 4월 이순희에게 불화되었습니다. 이순희는 1953년에 이 공장을 면방직 공장으로 전환하고 내외방직 주식회사를 창립했습니다.
1955년까지 면방직 공장의 불화가 완료된 후 1955년과 1956년에는 업계 재편이 일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공장, 즉 반기가 1만 추 이하인 공장들 중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넘기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1959년 말이 되면 2만 추 이상의 반기 설비를 갖춘 공장은 9개 기업의 10개 공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방직은 2개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방직은 회사는 유지하였지만 사모방직에 인수되었습니다. 10개 공장 중 귀속 면방직 공장을 불화받은 것은 6개, 해방 이전에 설립된 것은 경성방직 1개, 나머지 3개는 해방 이후에 신설된 것입니다. 1950년대는 아직 수출산업이나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면방직 공장은 규모가 큰 공장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장의 소유주들은 재벌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금성방직의 김성곤, 대한방직의 설경동, 사모방직의 정재호 등입니다. 설경동은 1950년대에 대동증권, 대한전선, 대동제당 등을 설립했고 자유당의 재정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성곤은 1950년대에는 연합신문, 동양통신 등 언론사업에 힘을 쏟았고 1960년대 들어 쌍용양회, 삼화재지, 금성해운 등을 설립해 쌍용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재호는 1950년대에 동아통신, 삼호무역, 대한와사산업 등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는 사세가 하락하여 기업들이 하나둘씩 해산되거나 타 기업에 인수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귀속기업체의 불화를 중심으로 1950년대 면방직 공장의 변동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제 1950년대 면사 면포의 생산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전쟁 피해가 발생해 1948년 수준으로 하락했던 면사 면포 생산은 1952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953년이 되면 전쟁 직전인 1949년 수준을 대체로 회복하게 됩니다. 복구가 진행되던 1952년에는 면사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원조와 기타 자금으로 많은 양의 면사가 수입되기도 했습니다. 면사는 면포를 만드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라 내의 양말 등 편직물에도 쓰였기 때문에 면포보다도 빨리 공급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까지 수입이 계속되다가 방적 설비 복구와 증설이 이루어지자 1956년 7월부터는 고급 면사 이외에는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를 두고 편직물 업계에서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면포도 1955년까지 일부 수입이 있었지만 면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1956년 7월부터는 모든 면직물의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생산 추세를 1960년까지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면사 생산량이 면포보다 더 빠르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기가 직기보다 더 빠르게 복구, 증설되었기 때문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면사는 면포 재직 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빠른 복구를 추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사 생산은 1957년에 1938년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면포 생산은 1950년대 말에도 1938년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시장에서는 생산 과잉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레이온 직물이나 합성 섬유 직물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면직물 소비가 정체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1957년경부터 면직물 수출이 시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950년대 면방직업의 실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원료 원면의 도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